한신과 야쿠르트의 경기입니다. 한신은 직전 경기에서 홈런 한 방으로 2대0 승리를 거뒀다. 타선의 강점을 살리며 마운드까지 살아나 3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치르고 있다. 축구 스코어 같다. 10경기에서 9승 1패를 기록하며 타선이 폭발하는 느낌은 없지만 집중력을 발휘해 승리를 가져오고 있다. 이번 경기는 아오야기 고요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아오야기는 지난 요코하마 전에서 7이닝 3피안타 2사사구 5탈3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안정된 제구력을 바탕으로 올 시즌 3경기에 나와 2승 방어율 1.35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또 불펜의 선전 또한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야쿠르트는 타선의 엇박자로 인해 찬스를 메이킹하지 못하고 무득으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이전 요코하마 시리즈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경기 오가와 야스히로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오가와는 지난 주니치 전에서 5.1이닝 7피안타 1사사구 7탈3진 한 자책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올 시즌 3경기에 나와 1승 방어율 1.93을 기록하며 좋은 피칭을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불펜 또한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 또한 오늘 투수전을 예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타선에서의 강점과 집중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한신이 이 경기 역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야쿠르트의 득점력을 고려해 본다면 언더와 한신의 마헨 승도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주니치와 히로시마의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패배로 4연패의 부진에 빠진 주니치는 이번 경기 선발로 야니기 유야 선수가 등판한다. 이번 시즌 3경기 등판에 18이닝 12피안타 5실점 평균 자책 2.50을 기록하며 좋은 피칭을 보이고 있기에 이번 경기도 좋은 방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첫 패배의 상대가 히로시마였다는 점은 아쉽다. 그리고 장타를 허용할 확률이 높아 불안감이 드리워진다. 최근 타선은 점차 좋은 타격을 보이고는 있지만 많은 득점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도 전체 타선에서 11개의 안타를 쳤지만 3득점에 그쳤고 그 이전 3경기에서는 1득점만을 올리는데 그치는 부진한 타선을 보였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득점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아쉬운 패배가 예상된다. 원정팀 히로시마는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3연패의 부진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3연속 무득점 경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번 경기 선발로 구리 아렌 선수가 등판한다.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주니치의 천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투수다. 이번 시즌 3경기 등판에 19이닝 12피안타 6실점, 평균 자책 2.37을 기록하는 좋은 피칭을 보이고 있기에 이번 경기도 활약이 예상된다. 탁월한 제구를 통해 맞춰 잡는 피칭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전 경기 타선에서 선두타자 기쿠치 료스케가 홈런 포함 2안타 활약과 4번 타자 스즈키 세이야 선수의 홈런 등 13개의 안타를 치며 7득점을 올리는 좋은 활약을 보였다. 최근 부진했던 타선이 직전 경기에서 살아나는 타격감을 보였기에 이번 경기도 어느 정도 득점은 예상되며 마운드에서의 좋은 방어로 승리가 예상된다. 선발 매치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타선의 효율성에서도 원정팀 히로시마가 한 수위의 기량을 뽐내며 승리할 것이다. 알렉스의 급체로 인해 탈탈탈 털려버린 우리 카드. 5차전까지 경기가 갈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역시 빅매치다 보니 승부가 팽팽하네요. 오늘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드디어 챔피언이 결정됩니다. 과연 누가 왕좌에 오를 것인지? 알렉스가 급체로 인해 설사와 구토 콜라보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나을지도 걱정이고 낫는다고 해도 정상 컨디션의 공격이 가능할지 모르겠고 수액 맞고 많이 괜찮아졌다고는 하긴 합니다. 우리 카드의 승리를 위해선 알렉스의 강력한 공격력이 필요한데 여튼 오늘 5차전 승리의 열쇠는 알렉스 손에 달림. 요즘 물 오른 한성정 선수. 활약이 대단한데 오늘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경복 선수가 요즘 서부에 물이 올랐습니다. 홈팀 대한항공은 과감한 포지션 변경을 통해 4차전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경기도 같은 포메이션으로 나온다면 3차전보단 조직력이 훨씬 탄탄할 듯. 단기전은 크레이지 모드인 선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4차전에선 임동혁 선수가 크레이지 모드 발동하여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역시 그리고 대한항공은 정지석이 잘해야 함.
정지석의 공격과 리시브로 4차전은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도 임동혁 선수의 크레이지 모드 발동된다면 대한항공의 승리가 가까이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전 경기에서 대한항공은 공격, 블로킹, 서브, 리시브에서 모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얻어갔습니다. 하지만 4차전에서의 기록은 우리카드의 중심이라 할 수 있었던 알렉스가 빠져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긴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대한항공이 4차전에서 곽승석 대신에 임동혁을 넣으면서 공격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실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과연 요스바니, 정지석, 임동혁의 삼각편대를 가동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성으로만 따지자면 곽승석을 제외하고 임동혁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우선 그 이유를 들자면 최근 곽승석의 경기력 폼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고 서브에서도 압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동혁은 직전 경기에서 서브 1득점을 기록함과 동시에 우리카드의 블로커들을 상대로 득점을 꾸준하게 뽑아내면서 팀 내 득점 선두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산탈리 감독은 요스바니를 몸풀기 정도로만 출전시키고 일찍 빼면서 5차전에 체력 문제가 없도록 배려해 주었고 정지석과 임동혁은 1세트부터 3세트까지 계속해서 뛰면서 우리카드의 수비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카드가 알렉스의 복통으로 인해서 한 경기를 쉽게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알렉스가 없던 것을 제외하면 나경복과 한성정의 경기력은 이전 3차전 승리했을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공격과 블로킹, 서브에서 다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0점이 잡혀 들어가고 있는 대한항공의 서브도 압박감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경기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카드도 알렉스에 의한 공격 서브로 상대의 리시브와 블로킹을 얼마나 뚫어내느냐에 따라 경기 운영을 달리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알렉스가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1차전 3차전과 같은 모습은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 어느 정도의 대등한 흐름을 유지하지 못한 채 경기가 치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언더가 가장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